태평양 인문단 13회 우리들의 마왕 고 신해철 10주기 추모 특집 2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에는 음악도시 특집이었는데요. 2부에서는 우리들이 정말 아꼈고 한편으로는 심야 방송으로 인해 우리의 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성장판 이런 것을 다 앗아간 무서운 방송, 그러면서도 우리들 마음의 안식처, 도피처가 되었던 바로 그것, 고스트 스테이션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송 다 기억하시죠? 예, 그리웠던 그 고스 오프닝송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한번 특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 are friends of moon and star.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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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여러분 따라 부르셨나요? 제가 이거를, 누군가 화음을 맞춰 부르게 될 줄이야. 네. 이거를 글쎄요. 저도 특집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면 가장 좋을까 하니까 이게 바로 생각이 났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따오자니 또 뭐, 이것도 저작권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다른 두 DJ들에게 제가 부탁을 한 건데, 그래도 사전 부탁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고맙고요. 뭔지 모르는 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이게 이제 고스는 사실 이제 문제기 저보다 더 많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고스를 솔직히 말하면 뭐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좀 들어봤지만,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부 시작으로 1부에서 시작으로 나오나요? 2부의 시작으로 나오나요? 이건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오는 처음 거죠. 시작할 때부터 나왔나? 네, 네. 맞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MBC나 SBS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어떤 때는 흔히 버섯순이라 그러죠. 작가분이. 그렇죠.
예, 뭐, 이 방송을 청취함으로 인해서 뭐,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있다, 제가 뭐, 우리 책임을 안 버섯순이를 진다. 한 분 예. 준비했습니다. 아, 버섯순이를. 그래서, 그거, 그게 나오고, 음악이 네.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바로 땡 하면 이제 바로 이제 그 15와 함께 이 음악이 바로 나왔던 적도 있던 것 같고, 예, 예. 오래된 기억이라, 오래전이라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예, 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내친 김에, 자, 버섯순이의 경고문 먼저 듣고 오시죠. 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생기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불면증, 가정 불화, 왕따, 귀차니즘 등에 대해 고스트 스테이션 그리고 태평양 인문단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우선 제가 공지부터 하나 드릴게요. 네, 배경 음악에 관한 공지인데요. 우선 이번 추모 방송으로 저희는 어떠한 이익도 창출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 방송은 오로지 그의 뭐 존재, 그리고 부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추억, 기억들을 나누는 시간, 말 그대로 추모의 목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악 역시 저작권 소유자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뜻을 존중해서 받아들이고 차후에 음악은 편집된 상태로 재차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번 추모 방송이 조회수가 많아지고 붐업이 돼서 저희가 예측하지도 못한 이익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계죠. 네,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이익이 저작권 소유자에게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미리 약속드리고 또 공지해 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 질문부터 제가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고스를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질문에 답을 하자면 저는 뭐 빅팬까지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이 고스가 한창 인기 방송 중일 때는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그 뭐 이유는 제가 그때가 제 대학 때 뭐 월드컵 했었고 그다음에 군대 갔었고 복학하고 뭐 워홀까지 가고 뭐 이런 상황이라 집에서 이렇게 앉아서 라디오를 듣지는 않았었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보스를 이제 방송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 그 신해철 그 특강 때 우리 학교 모교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최신 질문을 못했다는 그 일화가 벌써 있지 않습니까? 음, 그때는 항상 고스 방송 중이었죠. 뭐 하여간에 제가 코로나 때 직장을 쉬고 집에서만 있어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막 외출도 통제된 상황이었어요. 캐나다에서. 그래서 일도 뭐 잘리고 외출도 못하고 강제적으로 집에 있어야 할 때 심리적으로 많이 뭐 위축되고 힘들고 불면증까지 오고 뭐 그랬을 때에 침대에 누워서 고스를 들으면서 제가 그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스를 이게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못 들어보신 분들이나 아직도 다시 들어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으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러면서 좀 다시 많이 듣게 된 경우입니다. 코벨은 어떻게 좀 전혀 못 들어봤나요? 생전 처음 듣는 방송인가요? 네, 방송 당시엔 들어본 적도 없고요. 음, 그 라디오, 프로그램 존재 자체도 몰랐습니다. 네. 어, 그땐 라디오를 전혀 관심이 없을 때였으니까요. 음, 음, 뭐, 근데, 어쨌든, 계속 옛 어린 시절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20대 돼서도 라디오를 찾아듣는 원래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다시 듣기를 몇 개 해서 찾아 들어봤는데요. 그, 느낌이 아, 어땠어요? 어, 그게 아마 12시에 시작되는 방송이었다고 했죠? 뭐 더 늦게 네. 시간대는 조금씩 바뀌었어요. 더 늦게 할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심야 시간 방송되다 보니 되게 일관되게 차분한 톤으로 말하는 신해철의 목소리가 좀 낯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다른 토론 프로그램이나 다른 매체에서 나와서 하는 거는 그래도 뭔가 그 사람 특유의 어떤 억양이나 흥분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심야 시간 방송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되게 일관되게 차분한 톤으로 말하는 게 좀 신기했고요. 음, 바로는 알겠지만 30대 들어서는 제가 라디오에 좀 많은 관심을 갖게 됐죠. 뒤늦게. 그래서 한 심야 방송 1일 DJ를 맡기도 했었고요. 예, 그렇죠. 그, 예. 예. 공중파 탔어요. 예.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라디오의 매력을 지금처럼 이렇게 잘 느끼고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한창 감수성 풍부했던 10대에는 아마 그 매력을 한층 더 깊게, 진하게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그러지 못해서 약간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음.
문제기 가장 뭐 많이 들었던 청취자였을 텐데 글쎄요. 저는 뭐 거의 매일 듣긴 했었죠. 근데 이게 거의 잠을 포기한 거 아닌가요? 사실상 근데 그럼. 그쵸, 그쵸. 예. 그냥 막 2시 4시에 끝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았나? 아닌가? 아니요, 뭐, 1시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아, 맞아. 방송국을 예, 워낙 맞아. 왔다 갔다, 제 기억은 MBC와 SBS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리고 인터넷으로 따로도 한 적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SBS에서 그만두고 잠깐 인터넷 방송 하다가 또 MBC로 가고, 뭐, 이렇게 음, 했었는데, 저는 2000년대 초반 그 MBC에서 했을 때를 주로 많이 들었거든요. 음, 예. SBS는 그 이후에 들었는데, 물론, 뭐, SBS가 2001년 그때부터 2년? 3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학생 때라, 음. 고등학생 때라, 이제 뭔데, 뭐, 새벽까지는 많이 못 들었죠. 근데, 또, 원작도 은근히 또,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그쵸. 편? 이었으니까. 어쨌든, 띄엄띄엄, 띄엄띄엄 그땐 들었었는데, 이제 대학교 오고 나서, 아니면은 인생의 방황의 시기, 이럴 때는, 뭐, 새벽 3시까지 하니까, 뭐, 1시나 2시 시작했을 때는 다 들었죠. 뭐랄까요, 지방에서 서울로 혼자 상경한 학생이, 고독한. 예, 작은 골방에 처박혀서, 그,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을 들으면서, 세상과 소통을 했다. 좀 이게, 어떻게 그게, 보면, 그러니까 세상과 어, 소통한 채널이 고스트 스테이션이라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그게 근데 뭐랄까, 정자세랄까? 가장 뭔가 뭐지? 그 맛이랄까요? 청취자로서 가장 예, 만나게 들을 수 있는 그쵸. 그런 환경이죠, 사실. 골방에서 그러니까 혼자 머리가, 외로이, 그죠? 네. 제가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뭐 성장이란 키워드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저, 음, 저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크게 정신적으로 성장을 했던, 뒤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해철 10주기 추모 인터뷰에 참가하게 된 청량고 실바람 저구입니다. 먼저 마왕을 추모하시는 자리에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신해철이란 내 인생 어느 때에 신해철이 있었나 대답을 묶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철은 고등학교 때부터 현재까지도 옆에서 늘 좋은 조언을 해주는 제 인생 선배, 형님 같은 존재입니다. 신해철의 곡이 음악도 워낙 좋지만 가사가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보통 노랫말에서 사랑이나 우정, 시대 비판을 담은 가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당시에 신해철은 자신의 인생관을 가사에 투영한 듯한 곡들이 여럿 있었는데 특히 더 히어로,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호프 같은 곡들은 저한테 위로나 힘이 되어주기도 하면서 제 자신의 삶의 방식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신해철은 제 옆에 고등학교 때 이후로 늘 존재하고 있는 저한테는 정말 친근한 인생 선배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신해철의 곡은 먼저 제 삶의 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 위에서 말씀드린 세 곡을 추천드리지만 이 외에도 두 곡을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그 곡은 이제 노댄스 곡입니다. 어릴 적에 제 주변인들은 윤상, 윤종신, 유희열을 작곡가 3대장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취향에 따라서 파가 좀 갈렸었는데 저는 이제 윤상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명의 아티스트가 팀을 만들어서 앨범을 냈었다는 걸 알았을 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더욱이 둘의 음악은 진짜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앨범 안에 전곡이 명곡인데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서 윤상 특유의 고독함 그리고 신해철의 처절한 느낌이 잘 드러나는 자장가 그리고 질주 이 두 곡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가 지금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이네요. 대답을 해보자면 형, 이제 잠 좀 그만 자고 일어나서 신곡 좀 내줘. 형 잔소리도 듣고 싶다.
그럼 이어지는 질문이 있는데, 고스의 어떤 점이 좋았는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관련 기억, 지금 뭐 문제기 하나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렇죠. 신해철이 그 음악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뭐 맞아요. 예. 그리고 그리고 대중적이지 않은 것들을 예, 많이 예, 소개해줬죠, 예, 그죠? 예. 예. 이제 그래가지고 뭐 어떤 그때 당시는 인터넷이 좀 인터넷은 뭐 많이 보편화됐지만 그 지금처럼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알아야 찾을 수 있는 건데 그 아니면은 가이드가 어디 없었죠. 좋은 예, 음악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까, 뭐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거죠. 어떤 밴드가 있다 이거를 먼저 음, 알고 이제 막 찾아봐서는 되는 건데 그 아는 과정 요즘에는 디깅이라 그러죠.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리즘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음, 그때 당시에는 왜 먼저 어떤 정보를 알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파고들어야 되는 음, 뭐 맞아요. 그 요즘에는 거의 뭐랄까요 그 의미가 없어진 것 같은데 어떤 락 메탈 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있었거든요. 인터넷 카페. 예, 어, 거기서 추천해주고 올려요. 막 이런 밴드가 있다. 막 이런 어, 식으로. 예, 그러면은 그걸 알고 했는데 이제 근데 신해철은 이제 그거에 대해 그런 밴드를 소개해주고 음악을 틀어주면서 동시에 자신에 대한 평가, 자신이 하는 평가. 예,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는 이건 정말 두 분께서 모르실 수 있는 미국 밴드인데 그 가스맥이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약간 좀 네, 처음 듣네요, 저는. 예, 하드락이고. 근데 이제 뭐 신해철이 이 밴드를 소개하면서 뭐 제2의 메탈리카다. 자기는 그렇게 어, 생각한다. 뭐 이런 어,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아니 메탈리카는 이 어마어마한 밴드인데 제2의 메탈리카라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가스맥을 해서 음반을 사 모으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음. 했던. 그리고 그 바라님은 아시겠지만 또 토요일인가요? 네, 인디 차트를 했었거든요. 아, 인디 차트 저도 예, 좋아했어요. 맞아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거기 인디 차트에서 뭐 우리나라의 인디 밴드들을 소개시켜주고 직접 스튜디오를 초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막 이런 거 맞아요. 있었는데 예. 예, 그중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이라는 밴드를 문재기 엄청난 팬이잖아요. 예, 예, 엄청 그죠. 좋아했죠. 어. 그리고 전 CD를 다 살 정도로 좋아했고 네, 그 밴드를 그 아직도 잊지 못했는데 새벽에 물론 모두 맨정신으로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음, 새벽이다 보니까 비몽사모에 누워 있는데 이제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이라는 밴드를 이름도 특이하고 노래가 너무 좋은 겁니다. 음. 그때가 저, 제가 방황의 시기였으니까요. 예, 근데 그분, 그 노래 예, 가사가 참 자조적이랄까? 뭐 음. 노래 제목에 스키다시 내 인생 뭐 이런 거래. 그, 이런 그분이 밴드였거든요. 자가, 어떻게, 자가 공산 음반 판매인가? 뭐 그런, 예, 뭐죠? 그런, 간의 수공 없이고. 간의 수고하시고, 예.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요새 하냐면, 한국어가 너무 아, 딸려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예. 예를 들면 뭐, 제 기억으로는 이제 방송에 나와서, 고스에 나와서 했던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기타를 기본으로 하고, 뭐, 베이스를 사서, 녹음을 하고, 다시 베이스를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해서 CD를 만들어서 낸 앨범이 엄청나게 인기를 얻게 되고, 예, 그렇게 된 건데,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주로 이제 음악적인 걸로 주로 기억이 남네요. 네. 이제 훌륭한 뮤지션 두 분이 지금은 아주 안타깝게도 네, 고인이 예, 그렇죠. 되셨네요. 네, 그러고 하필이면, 보니까. 네. 저도 그 인디밴드 기억나는 게 당시에 제목이 뭐 타부였던 것 같은데. 날 지우네 뭐 이런 노래가 있었었는데. 아, 그게 뭐였죠? 그룹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밴드 이름이. 근데 그 밴드랑 그게 이제 인디 차트에서 1위 많이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타부라는 밴드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소희 씨라는 예, 아, 그 보사노바 하시는 분이 나오셨는데 그 음악도 좋았고 그분 이미지도 좋았고 나중에 막 이렇게 좀 검색해서 찾아보시니까 인물도 좋으시고 뭐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나왔던 게 많이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은 코벨이 좀 어떤 점이 좋았는지 기억 남는 아니야, 에피소드 있을까요? 이거는 뭐,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 딱히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없고, 어. 이거는 청취자로서, 듣는 사람으로서, 아마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방송국을 옮겨 다니면서, 뭐, 방송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찾아보니까 뭐, SBS에서 MBC, 그 다음 뭐, 인터넷 방송으로, 휴방기에는 인터넷 방송을 하기도 했었고, 다시 SBS에서 방송을 시작했다가, 마지막엔 MBC에서 또 방송을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방송국까지 옮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정도로 좀 특이했던 이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좀 언급을 드리는 게 그 청취자들이 이해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어서 하자면 뭐 제가 틀리다면은 문제기 좀 이제 뭐 정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무보수 DJ 아니었나요? 보수를 네. 받았나요? 네, 무보수 아, DJ 뭐 저도 받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뭐 아마 적어도 최초에는 무보수 DJ였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방송을 다 하는 거를 나중에 이제 거의 PD분이 정리만 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최초의 방송, 어떤 최초의 팟캐스트 이런 그런 느낌으로 했던 음, 방송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밌었던 점이 이 본인 스스로 결석이나 조퇴, 뭐 소위 땡땡이 이런 걸 해도 막 할 말이 없어.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무보수 방송이고,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하다 말고 나이트를 간다든지, 뭐 하다가 뭐 나는 가야겠다 이러면서 음악만 주구장창 틀고 가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절대로 신청곡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곡을 네, 맞아요. 절대로 보통 음, 신청곡을 다 이거 좀 나 구구절절한 사연과 함께 이거 좀 틀어주면 안 돼? 마왕 이러면 그래도 절대 틀어주지 않고요. 그리고 다시 듣게 하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이렇게 음악을 신청하네? 막 그러면서 면박을 좀 주는 그런 내용도 그런 있더라고요. 것도 예. 있고, 뭐, 음, 이 홈페이지와 그때 뭐, 라이코스 홈페이지 같은 것도 같이 운영된 적이 있어가지고, 뭐, 초반에 그랬어요, 초반에. 예. 그렇죠. 그럼 회원들이 있으면은, 막 강퇴시켰어요. 너는 한 달간 이용 정지. 뭐 이러면서, 마왕에게 감히 도발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한 달간 이용 정지를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예. 갑자기 생각난 에피소드는 넥스트, 그러니까 5집인가요? 이제 5집이 나오고 그 멤버들하고 활동할 때였거든요. 음, 그 5집 이제는 개한민국이라는 앨범이 있었습니다. 네, 있어요. 맞아요. 투시드로 예. 나온. 예, 근데 그때 전날이 그러니까 공연을 했던 날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오히려 그 다른 넥스트 멤버들이 이제 방송을 하는데 음, 듣다가 불안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판에 와서 음, 그 다시 갈라진 목소리로 그 방송을 진행했던 다 함께 진행했던 그런 게 또 떠오르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못 들어봤네. 이러면서 이러면서 그 와가지고 집에서 듣고 있어 도저히 불안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와서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이게 식으로. 청취자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방송이기도 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뭐 오늘은 방송은 나가지만 음악만 나올 수도 있고 한 시간 내내 음악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 심지어 자기가 뭐가 하고 싶다 그러면서 전설의 그 삼태기 메들리가 20분이 넘는 곡이 있어요. 삼태기 예, 메들리 그쵸. 막 그거를 삼태기 메들리를 여러 번 들었고 강병철과 삼태기. 예. 그러네요. 맞아요. 그 음악도 그냥 틀고 뭐 방송 끝내는 적도 있고 뭐 그랬기 때문에 예측을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정말 그런 방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 그 청취자들이 찾아보, 막 예, 찾아보면서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막 음악만 나오는 회차들이 막 남아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예.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음, 저도 찾아보니까 왜 그렇게 그 뭐 하다가 막 방송하다가 막 가버렸다고 경비원하고 싸워서 집에 가버렸다고 막 이런 일화들이 막 정리가 있길래 어떻게 이렇게 해도 방송이 진행될 수 있었나 했더니만 무보수 DJ인 줄은 지금 처음 듣고 알았네요. 본인이 예.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방송이었던 거죠. 예, 음, 예. 그 음, 매력이랄까요. 신해철 그런 게, 답네요. 예. 예.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뭐, 요즘 플랫폼이 같으면은, 있어야죠. 그죠? 플랫폼이. 난리 날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신선했다. 그리고 그 마왕이었으니까, 그럴만하다. 막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청취자들이 다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때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수요일 날마다 진행하는 그 고민 해결 코너가 있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반말로, 청취자와 반말로 이렇게 막 진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고민과 사연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때 이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반말을 했었던 점이, 와, 어떻게 진짜 굉장한 A급 메이저 그런 유명인이 그냥 아무 청취자와 반말로 주고받으면서 저렇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잖아요. 절대 고민에는 이 사람의 고민에는 뭐, 여러 가지 고민 중에는 경중이 없다. 그쵸? 그런 말도 항상 했었고. 그래서 그 고민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답변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반말로 그런 걸 보면서 이 상황은 정말 재밌었고,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방송이었습니다. 마왕은 저에게 인생의 나침반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저한테 형? 삼촌? 뭐 그런 존재였죠. 항상 힘들 때, 어려울 때, 뭐 이렇게 삶에서 정답을 구하고 싶을 때 항상 그의 노래를 듣거나 그의 라디오에서 나름 해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삶의 지표가 되는 길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항상 있었죠. 뭐 어느 정도 자의식이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또 음악이라는 걸 들으면서부터 어느 순간 제 옆에, 제 귀에 항상 그의 음악이 꽂혀 있었고 그의 라디오가 들려왔고, 특히 어려울 때, 인생에서 힘들 때, 힘이 필요할 때 항상 그의 노래를 찾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고3 입시, 뭐 사랑에 실패했다, 뭐 또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럴 때 항상 마왕의 음악을 듣고 힘을 냈던 때가 있었죠. 신해철 솔로 앨범에 있는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테크노 앨범에 있는 버전이 좋습니다. 노래 가사도 좋은데 처음에 원래 원곡이 없던 그 나레이션이 그 노래 앞뒤에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연필로 탁탁탁 이렇게 글을 쓰는, 진짜 편지를 쓰는 듯한 그런 소리와 함께 있는데, 기억에 남는 게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잘 자라. 살아있다면 하고 싶은 말, 글쎄요, 보고 싶다, 마왕. 사는 게 무섭지 않냐고 물어봤었지. 대답은 그래, 예스야. 무섭지, 엄청 무섭지.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또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 때마다. 근데 말이야, 남들도 그래. 남들도 다 사는 게 무섭고 힘들고 그렇다고. 그렇게 무릎이 벌벌 떨릴 정도로 무서우면서도 한 발, 또 한 발. 그게 사는 거 아니겠니?
표정이 좀 정성스러워 보이길래 이렇게 편지를 써놨다. 내일 아침이 되면 머리맡에서 제일 먼저 이 편지를 보게 되겠지.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잘 자라.